네, 안녕하세요. 해상보험론 7주차 사전 제작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상 손해에 대해서 내용 수업을 진행을 했었죠. 추정 전선까지 살펴보았던 걸로 기억이 나고, 자, 분손, 네, 분손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분손 오늘 공동훼손까지는 나가야 되겠네요. 자, 부분적 손해 분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 목적물의 일부예요. 조금 아니에요. 일부예요. 일부가 멸실 손상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partial loss, 부분적 손해라고 보고 전손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손이 아닌 손해는 모두 분손으로 간주가 되고 이 분손은 단독 훼손과 공동 훼손으로 구분이 됩니다. 단독 훼손은 피보험 위험으로 인해서 발생한 보험 목적물의 어떤 분손이고, 공동 훼손 손해가 아닌 것을 말을 합니다. 공동 훼손이 아닌 분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단독 훼손이란 말이 좀 중요한데, 공동 훼손을 설명을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여러 주체가 모두의 안전과 모두의 재산을 위해서 하는 행위인데, 이 단독 훼손은 혼자 그냥 나의 단독에 다른 사람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은 나만의 단독 손해를 단독 훼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손이 아니고 공동 훼손이 아닌 손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독 훼손은 단독으로 부담하는 손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단독 훼손은 어떤 형태가 있느냐? 선박의 경우에는 배가 이제 파손이 돼서 뭐 수선비가 든다든지 선원에 급료를 지급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배에 물이 들어와서 뭐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배에 불이 나기도 해서 선체 구조나 선박에 데미지가 발생한 것이 선박의 단독 훼손으로 볼 수가 있고, 운임의 단독 훼손도 있을 수 있어요. 뭐 화물의 일부가 멸실 손상이 돼서 그 화물에 대한 운임을 받지 못하거나 뭐 그렇게 지출이 되거나 하는 그런 경우를 운임의 단독 훼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적하물의 단독 훼손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질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수가 몇 개 날아간다든지, 아니면 바닷물이 들어와서 바닷물에 젖어 버린다든지, 아니면 뭐랑 부딪혀가지고 깨져 버린다든지, 아니면 불이 나가지고 타버린다든지 등등등을 하는데, 그게 다 탄 게 아니고 일부의 손상만 일어나는 그러한 경우를 이제 이 적하의 단독 훼손이라고 봅니다. 피보험이익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단일적 계약이기 때문에, 적하의 일부가 전멸한 경우 그거는 일부의 전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부의 전손은 분손에 속합니다. 이게 이해를 잘 시켜볼게요. 자, 내가 컨테이너 3개를 수송을 해요. A 컨테이너, B 컨테이너, C 컨테이너가 있어요. 나는 이 3개의 컨테이너를 해상보험을 넣었어요. 근데 A 컨테이너, B 컨테이너, C 컨테이너가 가다가 A 컨테이너가 완전히 박살났어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토탈 어널리제이션 됐어. 없어졌어. 엘리미네이션 됐어. 사라졌어요. 근데 B와 C는 남았어요. 그럼 이게 내가 전손이에요, 분손이에요? A만 놓고 보면 A 컨테이너는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전손이잖아요. 근데 나는 보험 계약을 뭘 체결한 거예요? A, B, C 3개를 다 들었죠. 그럼 그 나의 이해관계, 나의 피보험 이익 전체 중에서 이 피보험 이익을 3등분 할 수 있는데, 그 3등분 된 것 중에 하나가 다 사라진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 2부분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전손은 분손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자, 연속적인 손해가 있어요. 연속적인 손해. 연속적인 손해는 보험 목적물과 관련돼서 멸신 손상 등의 손해가 연속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successive losses라고 합니다. 이거에 요게 뭐 반대되는 그런 견해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자는 기본적으로 연속 손해가 일어나면 그 손해의 합계 금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연속의 사건이 일어나요. 내가 100을 피보험 이익으로 부보를 했는데 첫 번째 사건에서 50이 났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에서 70이 났어요. 그 다음에 뭐 30이 났어요. 이게 합계를 해보면 100을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연속 손해이지만 이게 보험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이 사건들에 대해서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얼핏 생각해보면 개별 사건에 합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각각의 각각의 사건으로만 놓고 보면 그게 보상하는 금액이 보험 금액을 안 넘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 금액을 초과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50, 70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게 분손이잖아요. 분손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면 A, B, C 이렇게 나면 그 A, B, C 각각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0이 났어요. 근데 두 번째 사건이 100이 났어. 전손이 났어. 그러면 그거는 전손으로만 처리합니다. 전손으로만 처리해요. 근데 사실 아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50이 났잖아요. 50이 났는데 연속되게 또 70이 날 수가 있느냐? 그런 일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과해도 된다란 말은 그만큼 연속적인 부분적 손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보상을 해준다는 게 중요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배나 화물이 그 정도 사고가 나면 수리를 하게 될 테니까 50, 70, 20 뭐 이렇게 사고는 안 나고, 실무적으로는 거의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고 한번 나가지고 20, 또 사고 가다가 또 사고 나가지고 한 20, 뭐 이런 식으로 날 거 아니야. 그걸 개별적으로 다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개별적으로 연달아서 사고가 나는데 그 연달아서 나는 사고가 한번 전손이 나면 이거는 그냥 전손 보험금을 주고 끝입니다. 왜? 뭐 때문에? 전손 보험, 아니 1번 사고도 났으니까 1번 사고에 대한 보험도 주시고 2번 사고에 대한 보험금도 주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실손 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손해액보다 상회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되면 아니 된다라는 거죠. 자, 공동훼손. 이거 공동훼손 앞에서부터 계속 뭐 이야기가 되고 이슈가 되었던 거죠. 자,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선박과 화물의 공동의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해서 선체나 화물을 희생시키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행위를 공동훼손 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훼손 행위에 의해서 생긴 손해가 공동훼손 희생손해고요. 그 공동훼손 행위 때문에 생겨난 비용손해가 공동훼손 비용손해입니다. 제너럴 에버리지가 통칭되는 말이고, 그 제너럴 에버리지를 통해서 어떤 물리적 그 데미지나 이런 게 있으면 제너럴 에버리지 세크리파이스라고 하고, 공동훼손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비용적 손해가 있으면 공동훼손 비용손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공동훼손을 정산하기 위한 것이 요 퀘토프룰이죠. 자, 행위를 좀, 이게 말이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말을 좀 정리를 합시다. General Average Act가 있어요. 공동훼손 행위라고 합니다. 이거는 공동이익단체에 속하는 재산, 그러니까 화물이나 선박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재산으로의 어떤 공동의 해상 위험이 닥쳐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로부터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합리적으로 행해지는 행위를 공동훼손 행위라고 합니다. General Average Act라고 해요. 자, 그러면 General Average Loss는, 공동훼손 손해는 공동훼손 희생과 공동훼손 비용을 합친 말이에요. 합친 말이에요. 공동훼손 손해는 합친 말이다. General Average Loss는. 자, General Average Sacrifice, 공동훼손 희생이 있어요. 공동훼손 희생은 공동훼손 행위 액트에 의해서 화물을 버리거나, 뭐 바닷물이 들어와서 뭐 불을 끄거나 물을 퍼내거나, 뭐 선박에 뭐 어떤 걸 장비나 장치들을 버리거나
이런 행위들을 말해요. 그리고 공동훼손 비용,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공동훼손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지출이 생겨나요. 구조비를 지불해야 될 수도 있고요. 피난항으로 도망을 갔는데 피난항에 정박해 있는 동안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뭔가 공동훼손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자 하기 위해서 돈을 지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정산을 위한 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훼손 정산을 위해서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거는 공동훼손 행위와 관련해서 발생되는 부수적인 비용들을 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거는 나중에 정산에 의해서 공동훼손의 혜택을 본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공동훼손 비용의 핵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공동훼손 분담가액이란 말이 있어요. 공동훼손 분담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공동훼손을 분담해야 되는 재산액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종 도착지에서 선박이나 화물 등의 구조된 가액을 말하는데, 이 공동훼손의 핵심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공동훼손 행위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고의적으로 선박을 더 큰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보통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킨다 이런 말이 있듯이, 예를 들어서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화물의 일부를 버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비용 지출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전체 배의 안전을 위해서, 전체 배의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비용도 발생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정말로 희생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이러한 비용 지출을 통해서 혜택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혜택을 보죠. 내가 내 화물에 대해서, 내 화물이 데미지를 입진 않았지만 내 화물이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이 발생했고, 누군가의 비용이 발생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외면할 수 없죠.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된 비용을 N빵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발생된 희생을 N빵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 화물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출된 돈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게 공동훼손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면 이 공동훼손 분담 가액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행해진 희생과 비용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살아남은 자들. 자, 그러면 공동훼손 분담 가액이 있고 공동훼손 손해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동훼손 분담률이란 건 뭐냐면, 공동훼손 분담 가액, 그러니까 희생과 비용 지출로 인해서 살아남은 애들 분의, 어떻게 하면 돼요? 실제 로스, 세크리파이스, 이거를 나누면 돼요. 그렇게 하면 몇 퍼센트의 분담률인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분담률을 이 분담 가액에다가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훼손이 발생하게 되면 공동훼손 정산인이 등장을 하고 공동훼손 정산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정산서를 바탕으로 이 희생과 이 비용을 통해서 재산이 살아남은 자들이 N빵 각출해서 그 비용과 그 희생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게 공동훼손의 메커니즘이에요. 자, 공동훼손은 어떤 경우에 그러면 성립이 되느냐? 그냥 아무 때나 공동훼손이 다 성립되느냐? 항상 성립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MIA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MIA 제66조 2항에 의하면 공동의 해상 사업에 있어서 위험에 직면한 재산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 공동의 해상 사업이란 거는 선박을 움직이는, 그 선박을 타고 있는 화물, 그 선박의 선주, 운송인 다 포함이 되는 거겠죠. 이 사람들이 해상 사업을 하는데 이 전체의 선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예외적으로, 늘 하던 행위가 아니야. 어쩌다 한 번도 아니야.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 정말로 잘 일어나지 않는
비용이 발생해요. 여기 그리고 임의로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한자 세대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자발적이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얘기하면 자발적으로를 임의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해야 돼요. 합리적으로. 무식하게 하면 안 돼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상식적인 커먼 센스 수준에서 판단해서 행동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지출되는 그런 행위, 그렇게 행해지는 행위를 공동훼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훼손의 성립 요건을 따져보면 일단 in the common adventure 한 배를 타고 있어야 돼요. 5월 동주 제가 옛날에 고사 성어 얘기를 했죠. 오나라 사람하고 월나라 사람이 같은 배를 타고 있다.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공동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항해단체 전원에게 위험이 초래해야 됩니다. 누구 혼자만의 독박 위험이거나 누구 혼자만의 개인적인 손해이거나 하는 것은 단독 훼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위기가 닥치고 우리 모두에게 위험이 존재해야 돼요. 이 경우에 in the common adventure 이 경우에 우리가 공동훼손에 처한 위험의 공동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위험이 직면해야 돼요. in time 해야 돼요. in time of peril. 위험의 시간. 딱 그게 닥쳐와야 돼요. 뭐 길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내일 뭐 문제가 터질 수도 있고 내일 문제가 안 터질 수도 있고 안 돼요. 딱 직면해야 돼요. 이게 현실적인 위험이 실제로 존재해서 맞닥뜨려진 상황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맞닥뜨려진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뭐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손해를 감소하기 위해서 바로 액션에 취해져야 되는 그 위험한 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늘 있는 거 아닙니다. 통상적인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경우 아니에요. 매우 스페셜하고 매우 익스트라 오디널리한 거. 이거는 익스트라한 상황이에요. 특별한 상황, 특별한 어떤 아주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회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공동훼손 행위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일부러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고의적으로 해야 돼요. 웃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왜 앞에서 뭐 얘기했을 때 무슨 뭐 가실 같은 거 얘기할 때 고의로 한 행동 이게 무슨 사기다 보험 사기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얘만 특이해. 피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일으키는 게 내가 해야 돼.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일부러 하는 행위입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이거 공동훼손 아니에요. 자, 그리고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행동을 신중하고 적정하게 그게 가하지도 않아야 되고 모자라지도 않아야 되고 아주 적정한 수준에서 희생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최소 한도로 해야 돼요. 그게 공동훼손의 성립의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정산은 기본적으로 요코 앤 터프 룰에 따라서 공동훼손 정산인이 공동훼손 정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해서 그거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공동훼손의 분담이 이루어집니다. 공동훼손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동훼손 손해가 요거를 분담해야 되는 분담 가액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얼마가 희생되고 비용이 지출이 되었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 희생과 비용으로 살아남은 게 얼마인지 혜택을 본 사람이 얼마의 재산을 갖고 있는지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나누면 분담률이 나오죠. 그래서 분담률을 각각의 분담 가액에다 곱하면 그 살아남은 재산, 살아남은 이득을 본 사람들의 재산별로 자기가 N빵해서 부담해줘야 되는 그 분담액이 나옵니다. 그걸 각자 내요. 그러면 그걸 분담액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을 내거나 그 희생을 치른 한 사람한테 그걸 비용을 몰아줍니다. 어떻게 보면 공동훼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늘 얘기하는 위험에 대비한 자금 풀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보험의
그 조그만 소사이어티가 그대로, 그 조그만 커뮤니티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공동훼손의 메커니즘 안에. 결국에는 전체가 있었는데, 우리 전체를 위해서 희생한 자가 있고 비용을 지출한 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독박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각자 십시일반으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담한 돈을 모아요. 그 사람민들한테 희생하거나 비용을 치른 사람한테 줍니다. 그 사람의 희생과 비용을 메꿔주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공동훼손이. 이 공동훼손은 다른 손해보험에는 없습니다. 당연히 자동차 보험에 없고요. 당연히 화재 보험에 없습니다. 뭐에만 있다? 해상보험에만 있다. 자, 우리 공동훼손의 분담금 산출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합시다. 자, 손해가 있습니다. 로스, 분담 가액이 있어요. 자, A, B, C, D, E의 하주 5명이 있어요. 선주가 있습니다. 배주인이죠. 자, 이 사람들한테 손해가 발생했어요. 화물 A를 바다에 버렸어요. 500. 화물 B를 바다에 버렸어요. 200. 그리고 요거 운임을 A 버리는 바람에 운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뭐 선박의 마스터가 교체됐나 보죠. 그리고 피난항에 들어갔나 보죠. 그래서 전체 손해가 1200이 났어요. 그리고 요것의 희생과 비용 지출로 인해서 살아남은 재산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살아남은 것 중에 하나, 일부 500, 일부 손상된 화물 뭐 1000, C 그대로, D 그대로, E 그대로. 그래도 선주는 배 남았죠. 부서지긴 했지만. 그래서 요만큼 남았어요. 그래서 다 더해보면 12000. 숫자가 왜 이럴까요? 제가 쉽게 계산하라고 숫자를 이렇게 만들어 놨죠. 실제 이거 현실에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화물이 D가 2000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선박 가액이 2000이다. 배가 무슨 뭐 종이로 만들었나 뭐 그 정도 되면 모를까. 현실의 배가 이렇게 작은 선박 가액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컨테이너 요즘 대형 컨테이너 선들 18000 TEU급 선박 뭐 17,000 TEU급 선박 그러잖아요. 그럼 TEU가 20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18,000개가 실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 하주 5명 적어놨죠. A, B, C, D, E. 20피트 컨테이너가 각각의 하주로 가지고 있고 그 각각의 하주가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 18,000개가 배에 실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하주가 여기 이 엑셀 시트가 몇 개가 되겠어요? 18,000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공동훼손 사정 전산서는 이런 예쁜 숫자들이 적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금액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여기 이 엑셀 시트에 이 시트가 18,000개로 내려갑니다. 하주가 18,000명인데 어떻게? 그렇죠. 그렇겠죠. 이거는 뭐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공동훼손 정산이라는 가정을 설명을 하고자 이렇게 가져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도 예쁜 숫자잖아. 그럼 여기서 분담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요게 희생된 거고 요게 살아남은 거라며. 그래서 살아남은 거를 분모로 보내고 분자에다가 희생된 애를 보내세요. 12,000분의 1200. 몇 퍼센트죠? 10%죠. 그러면 뭐가 10%죠? 공동훼손 분담률이 10%가 됩니다. 그 이 10%를 어디다 곱하면 돼요? 여기다 곱하면 돼요. 공동훼손 분담 가액. 그래서 500, 1000, 500, 2000, 5000, 3000에다가 10%를 곱해요. 그럼 50, 100, 50, 200, 500, 300이 나오죠. 요거 합산하면 1200이 되죠. 뭐랑 똑같아요? 공동훼손 분담금과 공동훼손 손해. 요게 같아져요. 요게 같죠. 왜 그렇게 했어요? 살아남은 애들 돈 모아서 희생되거나 비용 치른 애한테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 숫자하고 여기 숫자가 같아야 된다. 공동훼손 손해랑 공동훼손 분담금이 같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동훼손의 우리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핵심은 뭐다? 우리 모두의 위험이 초래해야 되고 그 위험에 대해서 직면한 걸 합리적으로, 고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례적으로 상황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비용을 치르고 해요. 그러면 희생된 사람이 있고 비용 치르는 사람이 있잖아. 우리가 외면하면 돼? 안 된다. 공동훼손 상황이다. 그러면 살아남은 자들이 십시일반 분담금을 내서 이 사람의 희생과 비용을 메꿔준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적 손해는 뭐겠어요? 앞에서 얘기했어요. 단독훼손. 이런 이벤트적인 상황이야. 공동훼손. 그래서 부분적 손해는 이 단독훼손과 공동훼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손을 얘기할 때는
현실 전손과 추정 전손이 있었어요. 분손을 얘기할 때는 단독 훼손과 공동 훼손이 있습니다. 물리적 손해는 그게 답니까? 물리적 손해는 이게 다예요. 물건이 다 없어지거나 다 없어지는 거랑 진배 없는 상황이라서 다 없어진 걸로 쳐주면 안 돼? 추정 전손. 내 물건이 내 혼자 박살났네? 내 것만 문제됐네? 나만 없어. 나만 없어졌어. 이거 단독 훼손. 우리 배 살리려다 보니까 쓸데없진 않지. 필요에 의해서 비용과 희생이 생겼네? 내 물건은 안전한데. 그렇다고 해서 외면할 수가 없네? 그럼 내가 좀 내가 직접 부담하진 않아요. 보험회사에서 줘요. 그래. 이 얘기를 합시다. 자, 여기서, 여기 지급해고 있잖아요. 공동훼손 분담금 있잖아요. 이거, 하주, 이런 사람들이 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낼 거면, 보험에서 공동훼손을 부보해 줄 필요가 없죠. 공동훼손도 부보해 준다며. 공동훼손도 담보위험이라며. 공동훼손도 분손의 다른 형태라며.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선박도 돈이 2,000원일 리가 없잖아. 2,000억이겠지. 2,000억일 거야, 숫자가. 숫자가 그러면 여기 벌써 2,000에다가 공이 뒤에 8개가 더 붙어야 돼. 그리고 하주만 해도 18,000 TEU 선박이라고 하면 여기 하주만 18,000명이야.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했잖아요. 공동훼손 손해 정해지고 얼마 발생했다. 이거 계산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지 않겠어요? 실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 정확한지 파악해야 될 거고, 분담가액도 하주 A의 가치가 얼마인지, B의 재산의 가치가 얼마인지, 이거 나중에 좀 분담금 적게 내려고 하면 하주들이 이거 좀 다 낮추려고 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거 정확하게 이 사람의 분담가액이 얼마인지를 손해사정사들이 이거 정확하게 다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명 정도 되겠어요? 하주들이 18,000명 정도 되는데 이걸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잖아. 그 하루 이틀 만에 되겠어요? 1, 2년 걸립니다. 1, 2년보다 더 걸린 경우도 있어요. 2, 3년씩 걸려요. 공동훼손 한번 사정해가지고 정산하는데. 그러면 이거 나중에 정산금 나왔어요. 요 지급해야 되는 분담금이 나왔어요. 분담금 이거를 이 각각 하주들한테 내라 그럼 내는 거냐? 아니란 거죠. 누가 내겠어요? 보험회사가 냅니다. 그래서 보험이 공동훼손을 커버해 주겠다는 거예요. 공동훼손을 보험이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돼? 이런 상황이 발생했네? 내 물건은 안전하네? 그럼 나는 가져가. 나중에 한 1, 2년 뒤에 그 이벤트에 의해서 지출된 비용이 정산이 돼서 분담금 내라 해. 내가 낸다? 아니다. 내가 보험 들은 기간에 발생한 공동훼손이다. 보험회사가 지금 보험회사. 내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내 화물이 여기 해당될 수도 있지만 이쪽에 해당될 수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공동훼손 이거 살아남은 사람들이 내 희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돈 모아서 나한테 줄 때까지 기다려요. 한 2, 3년 기다려 볼까요? 아니겠죠. 말이 안 되죠. 공동훼손으로 보험 커버 해준다며. 그래서 이렇게 손해 입은 거에 대해서는 바로 보험회사가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각각의 보험이. 그러니까 내가 희생되거나 내가 비용을 치러서 내가 손실이 났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 공동훼손에 대해서도 보험회사 나한테 보험금을 주고요. 나중에 정산이 다 이루어져서 내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분담금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줍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공동훼손을 보험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공동훼손에 대해서 알아봤고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 합시다. 23번 슬라이드까지 하고 비용 손해부터는 중간고사가 아니라 기말고사 시험 범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공부 잘 하고 앞서 제가 오프라인 수업 시간 때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제가 학교 회의와 학교 업무로 인해서 원래 블렌디드로 개설을 한 수업에서 화요일은 오프라인, 온라인 수업은 목요일 이렇게 해서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양쪽 다 해먹으려고 블렌디드 수업을 개설을 했는데 지금 여기 여러 가지 학교의 비상 경영 체제죠. 우리 학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
수업을 좀 사전 제작 강의로 이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수업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진로 상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택과 관련된 문의라든지 뭐 관세사반 문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 부산 공유대학 관련해서 스마트 물류 융합 전공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거나 문의 사항이 있거나 뭐 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메일을 주길 바라고, 개별적으로 적극적으로 저는 뭐 제가 인문사회 경영관보다 저 본관에 가 있을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들 뭐 연락을 주면 만나서 뭐 하거나 아니면 메일로 답을 하거나 할 테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 달라 라는 말을 하고, 오프라인 수업을 좀 줄이게 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양해의 말을 구합니다. 중간고사 공부 잘하고 중간고사 잘 보길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